오늘은 박기남 북부 산림청장님 모시고 산림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북부 산림청에 대한 이해들, 이런 도민들이 얼만큼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소개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방산림청 그러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방산림청은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을 직접 경영 관리하는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현재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북부, 동부, 중부, 남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북부지방산림청은 수도권하고 강원 영서 지역에 있는 국유림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지방청에는 소속 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국유림관리소라고 그러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산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서울수원, 그리고 강원도에는 춘천, 홍천, 그 다음에 인제, 양구 이렇게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양평에 저희들이 그 대규모 양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천, 양구, 홍천에는 중소규모의 산간 양묘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필요로 하는 묘목을 공급하고 있는데 연간 한 700만 문 정도를 생산해서 산에 나무 심는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지역 관리하시는 건 쉽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방산림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또 가꾸어진 나무들을 산림자원을 경제환경적으로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 국가경제에 우리가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림자원을 산불이라든지 산사태 또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산림 훼손으로부터 방지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자원으로서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유림을 매수해서 국유림화하거나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유림을 일반인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또 매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 산림 휴양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안에서 치유 활동도 하고 각종 레저 활동도 하고 교육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게 이제 강원도의 산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해에 관계된 것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병해충이나 산사태, 뭐 산불, 뭐 재해 재난들이 우리한테도 매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책들이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이 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강원도에는 현재 6개 시군에 재선충이 발생해 있습니다. 원주, 횡성, 춘천, 홍천, 그 다음에 강릉, 정선 이렇게 6개 시군에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에는 빨리 발견을 해서 피해목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저희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자체하고 힘을 합쳐서 예찰 활동도 하고 또 공동으로 방지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방지 방법도 종전에는 피해목을 제거하는 또 그 다음에 훈중을 하는 이런 그 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 피해목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잠재 감염목까지도 같이 제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훈중보다는 파쇄를 해서 2차 이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선충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제 여름이 되면 예.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우리나라 예. 기후 문제 때문에 또 생기는 산사태가 또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가 되고 있나요? 예. 다행히 금년도에는 그 지난번에 폭우가 좀 쏟아지긴 했지만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기본적으로 제일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고 또 우리 그 산에 있는 토양 밑에는 안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나무라든지 토양이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북부지방청 관내에는 산사태 취약 지역이 10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특별 관리를 하면서 사방댐 등 이렇게 예방 시설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사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갖추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취약 지역 주민 대피 체계를 구축해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문자라든지 전화, 마을 방송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기사 제가 작성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대처를 빨리 해서 피난 나오신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도 굉장히 빨리 하시고 뭐 이래서 안전하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 산사태 우리나라에 재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경사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자연적인 어떤 여건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산에 나무가 잘 자라서 뿌리를 깊게 받고 이렇게 정착을 하면 아까 그런 토사가 쓸려 내려간다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 것도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 지역에는 토사가 쓸려 내려오더라도 문제는 그 아래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성이 있는 데에는 저희들이 사방댐을 시설한다든지 또는 계류 보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쓸려 내리더라도 차단해 주거나 아니면 그 충격을 완화해 주는 그런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서 그런지 예년보다는 올해는 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제 또 날이 뜨거워지면서 가물어지면 이제 그 산불도 또 염려가 되기 시작하죠. 산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대책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헬기도 더 늘리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산불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산에서 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또 주 5일 근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저희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에는 수도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산불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청 관내에서 산불이 전국 산불의 절반 이상이 저희 청 관내에서 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발견을 해서 신속하게 초동 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불이 나면 지금은 그 산불 진화용 헬기가 그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그 10개의 산림환경관리소가 있어가지고 산불이 발생을 하면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을 해서 산불 진화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자체에서도 임차 헬기를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 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간 산불이 된다든지 또 잔불 정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지상 진화대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들이 그 기계화 진화 시스템을 갖춘 그 진화대들을 그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개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한 200명 정도.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특수진화대라고 해서 연중 사역을 하면서 그 훈련도 좀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전문화된 기술을 숙련을 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발전하면서 예. 이런 자연재해들을 좀 이겨가고는 예. 있는데 말 그대로 자연재해는 사람이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는 예.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조심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휴양에 대한 힐링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뭐 휴양림이나 숲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실상은 저희들도 처음에 옛날에 헐벗은 산에 나무를 심을 때는 이 나무들은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어서 아름드리 목재를 생산해서 경제적으로 이용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게 제일 시급한 해결 과제였기 때문에 저희들 산을 보는 관점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고 또 주민들이 이렇게 야외 산에서 하는 활동들이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잘 가꾸어진 산림이 여러 가지 산림 휴양 레저 뭐 심지어는 최근에 치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또 가장 빨리 시작했던 게 휴양림을 조성해서 그 주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165개의 그 자연 휴양림이 있고요. 강원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산림청에서는 국가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이제 국립자연휴양림이고요. 나머지 이제 대부분은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립자연휴양림이 전국에 4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가 강원도에 있는데 이 휴양림들이 강원도가 계곡도 좋고 숲이 좋다 보니까 이용객도 많고 만족도도 높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용객이 많은 데는 우리 이제 원주 백운산 휴양림, 또 횡성의 청태산 휴양림, 대관령 가리왕산 휴양림 등이 이용객이 많은 그런 휴양림이고요. 인제 방태산이라든지 양양의 미천골 휴양림은 계곡이 참 좋은 휴양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춘천 용화산에는 이 암벽 등반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지로 인기가 높은 자연휴양림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아지다 보면 관리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어떤 제재나 아니면 시민들이 주의할 점, 휴양림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또 이런 휴양 공간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등산로를 이용하거나 통나무집을 이용할 때 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또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작은 휴양 시설은 작은데 수요가 참 많습니다. 다 충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좀 이용을 하는 성숙된 그런 문화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휴양림을 더 늘릴 계획도 있으신지? 예, 휴양림은 이제 국유 휴양림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많이 늘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고요. 이제 지자체라든지 개인들은 여건이 되면 그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유 휴양림은 이제 확대를 좀 자제하는 그런 지금 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나 개인이 필요한 데는 또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만들 수 있는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지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나 지자체는 좀 더 지역 발전과 연계된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쓸 수 있고요. 저희들도 물론 그러지만 대개 저희들은 좀 상간 오지에 있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지만 그런 부분은 지자체나
민간이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 또 도민들이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또 휴가를 이용해서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발달되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힐링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 하면은 산만 보호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강원도에 관광과 함께 연계돼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뭐 대표적인 그런 산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유림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림의 한 56% 정도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청에서도 이 국유림이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이지만 또 지역 자원으로서 역할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유림을 잘 보존하고 또 이렇게 명품 숲을 또 어떤 명소를 만들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요. 실제 지금 인제 자작나무 숲이나 곰배령, 용릉, 또 우리 백두대간 트레일이라든지 이런 또 양구, 펀치볼 둘레길, 강원도에 있는 이런 좋은 산림 자원들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또 지역 발전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 국유림에는 청정 임산물이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또 재배 여건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유림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산림 보호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이 산림을 보호하도록 하고 대신 국유림에서 나오는 송이버섯이라든지 또 이 잣, 또 고로쇠 수액 이런 것들을 양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발전은 산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산림이야말로 강원도의 어떤 얼굴이고 또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보는데 그런 소중한 자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꾸어진 산림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산림을 잘 보존하면 그 산림이 지역 발전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과 연계된 많은 그런 그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또 발전을 가능성을 이렇게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에 있는 산림을 잘 가꿔서 보존하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자체와 연계해서 힘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강원도 산림이 변한다라는 특집을 기획해서 기사를 쓰면서 강원도의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 변환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청장님과 나눈 이야기들이 또 한 번 우리의 관점이나 산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남 북부 산림청장님 모시고 산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